오늘은요, 간단히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어, 데이터베이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데이터베이스는 DB라고 했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잖아요. 그쵸? 아, 데이터베이스래. 뭐야, 무슨 얘기야.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액세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 DB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배우는데, 어,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테이블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테이블이라고 하면 엑셀의 표를 얘기합니다. 표. 엑셀의 표고, 그 표에는 뭐가 있어요? 필드가 있고, 그 필드 안에 밸류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 표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 쿼리를 통해서 DB들을, 테이블들을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갖고 오는 거, 그런 역할들을 하고, 폼이랑 보고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기본 키라는 거는 고유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딱 예를 들면 학번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기본 키로 내가 테이블에 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본 키로 설정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테이블에는 그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키로 설정을 해놔야겠지. 왜냐하면 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게 기본 키고, 널 값이 없어야 하고, 중복값이 없어야 하고, 데이터를 식별하는 유일한 키. 자, 인덱스는요, 색인입니다. 색인. 이거는 뭐 실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필기에 뭐 인덱스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인덱스는 색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렬 및 검색 속도가 빨라진다. 왜? 인덱스가 색인이 돼 있으면 컴퓨터가 찾기가 더 쉽겠죠. 내가 나비를 찾아 라고 하면 니은으로 가서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업데이트 갱신 속도가 느려진다.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색인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이 색인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나비가 몇 페이지에 있지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색인이 많아지면 업데이트 갱신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렇지만 검색 속도는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중복값이 많으면 정렬 및 검색 속도가 느려진다. 중복값이 많으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뭐 느려진다,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잘 구분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테이블 커리 폼 보고서에서 우리가 액세스 문제를 풀 때 90%, 95% 정도 거의 그 부분은 전부 다 디자인 보기에서 문제를 푼다고 했어요. 가끔씩 몇 건만 그냥 문제를 풀 때가 있어요. 열어서. 그래서 데이트 시트 보기, 커리는 실행하는 거, 폼은 폼 보기, 보고서는요, 보고서 보기가 있고 인쇄 미리 보기가 있는데 우리는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서 문제를 풀자고 했잖아요. 아니, 문제를 보자고 했잖아요. 얘가 어떻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인쇄 미리 보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가 있었어요. 입력 마스크에 어제 이거를 빼먹고 설명했네요. 크다라고 하면요, 이 입력 마스크가 항상 대문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ABC 소문자라고 써놔도 입력 마스크에 크다라는 기호를 써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위들은 소문자로 쓰지만 대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다라고 하면요, 소문자만 들어가겠죠. 대문자로 써놔도 소문자가 들어가는 거고. L이랑 물음표가 있습니다. L은 레터의 약자라고 있어요. 영문자 한글. 영문자 한글이 필수고, 필수랑 선택이라는 차이점 알죠? 필수라는 거는요, 항상 들어가야 돼요. 내가 여기에 만일에 ABC 요렇게 입력 마스크를 써놓는다고 하면 항상 영문자 ABC가 들어가야 돼. 영문자, 대문자 ABC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크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LLL이라고 써놔야겠죠? 글자 한 글자씩 얘기하는 거고. 물음표라고 쓰면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거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대문자 A랑 소문자 A는 영문자 한글 숫자. 그래서 얘는 잘 안 써요. 얘는 A를 써놓거나 A를 쓰면, 소문자 A를 쓰면 구분할 수가 없겠지. 거의 문자랑 숫자랑 구분하는 입력 마스크가 나오니까. 그래서 A는 잘 쓰지 않고, 숫자를 표시할 때 공구샵을 쓸 수 있어요. 공구샵. 공구샵은요, 우리 핸드폰 키패드 보면 알잖아. 핸드폰 누르는 거에 다 있으니까 이거 숫자를 표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0은 필수야. 필수. 0이라고 써놓으면 항상 쓰는 거. 9샵은 선택인데 9는요 숫자니까 숫자만 들어가.
그런데 샵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 가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입력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000 빼기 000 했을 때 입력 마스크의 구조가 세미콜론 다음에 숫자가 생략되어 있으면 얘는 저장한다 안 한다? 세미콜론 다음에요 1이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호가 같이 써져 있고 세미콜론 다음에 1이 써 있어. 그러면 얘는 기호를 저장한다 안 한다? 저장을 안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해 라고 하면 0이라고 쓰는 거예요. 저장 오케이 라고 해서 세미콜론 다음에 0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미콜론에 언더바를 해놓으면 이렇게 데이터 입력 시 언더바 모양이 나타나서 거기에 숫자를 입력을 하면 그 언더바가 사라지고 그 언더바 대신에 숫자가 들어가는 식으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예요? 크다 A 빼기 0000. 그러면 내가 넣는 값이 항상 대문자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라고 써놨으니까 A는 소문자 A랑 대문자 A인데 대문자 A는 필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숫자, 문자, 영어, 아니 한글 다 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뭘 지금 설명한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규칙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필드에 들어간 값이 0이 아닌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라고 하면 크다 작다가 아니다예요. 이거는 엑셀에서도 똑같습니다. 느는 같다라면 크다 작다가 같지 않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 작다 0이라고 써놓으면 여기에는 뭐가 될까요? 양수도 올 수 있고 음수도 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크다 1000보다 이거나 is null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1000보다 큰 값이 들어가거나 is null 공백으로 놔두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크거나 같다 0 and 작거나 같다 1000이라고 하면 얘는 0부터 1000까지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저렇게 써놓으면 저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얘기는 between A and B랑 똑같아요. 0에서 100까지, 0에서 1000까지 저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정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오히려 필기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between A to B라고 써놓으면 되게 헷갈리겠죠? 그게 틀린다고요. between A and B 이런 식으로 해서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날짜에는요, XS에서는 날짜에는 넘버 사인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우리가 엑셀에서 문자를 사용할 때 큰 따옴표를 사용했잖아요. 그것처럼 날짜가 XS에서 사용이 되면요, XS는 샵으로 이렇게 싸주는 겁니다. 우리가 큰 따옴표 싸준 것처럼 엑셀에서 시리얼 넘버가 날짜 입력하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입력할 때는 우리가 샵으로 표시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서울오와 부산오와 대전이라고 하면 서울, 부산, 대전 중에서 입력할 수 있는 거. in이라는 함수를 쓰면요, 내가 in이라는 함수 안에 들어있는 인수들만 쓸 수 있게 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둘 중에 뭐 아무거나 써도 되고. length라는 함수는 문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len이라는 함수를 써서 상품 코드라는 필드명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품 코드에 들어가는 문자열의 개수가 는 5개야가 돼야 되는 거죠. 항상 5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명령을 돼요. ABCD라고 쓰면 얘는 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항상 5글자가 되도록 이런 규칙들을 정해두면 그 필드에 들어가는 값들을 제한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크로스텝 컬이라고 우리가 어제 컬이 디자인으로 해서 매개변수 컬이 이렇게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죠? 크로스텝 컬이는 엑셀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번의 1번 문제. 그래서 우리가 Y축 느낌, X축 느낌 이렇게 해서 뿅뿅뿅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XS에서는 그 모양이랑 비슷한 게 크로스텝 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 문제에 나와요. 4번의 1, 2번 문제 중에서
나오면 문제를 풀면 되고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엑셀 함수의 차이. 액세스는요 비주얼 베이직이랑 똑같아요. 자, 썸은 같고 average를 액세스에서는 avg라고 씁니다. 그리고요 엑셀에서 if는 액세스에서는 iif라고 쓰는 거예요. iif. 데이트는 이제 이건 옛날 것 같아. 데이트 시리얼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데이트라고 써요. 도메인 함수는요, 요게 요것 중에 하나. 우리가 1번 문제, 2번에 1번, 3번에 1번 문제를 풀면, 총 60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2번에 2번, 3번, 3번에 2번, 3번 중에 두 문제만 맞춰도 10점을 따서 70점 합격이라고 했잖아요. 4번 문제 풀지도 않고.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이 도메인 함수예요. 도메인 함수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생각나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커마 읽으면 잘 안 나오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위치만 바뀌어서 액세스에서는 도메인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히 보고 갑시다. 요거는요, 중요하니까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갈게요. 별거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요. 조건이요. 채용 지점이 마포예요. 채용 지점이 마포인 사람의 개수가 몇 명이 채용 지점이 마포에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 구했어 라고 하면 우리는요 여기에 count라는 함수를 씁시다. count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필드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을 구합니다. count는 숫자만 세지만 count하는 숫자 문자를 세잖아요. 그렇죠? 탭키를 누르면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성명부터 이 채용 여부를 넣을 거예요. 아니, 이 표만 집어넣읍시다. 그 다음에 필드가 계산할 필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성명을 넣어주거나 채용 지점을 넣어주거나 아무거나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왜? 카운트하는 숫자 문자를 같이 세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V21을 넣었어요. 컴마.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 채용 지점이 마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용 지점이 마포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포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3명이에요 라고 계산을 하잖아요. 자, 요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면 도메인 함수는요 여기에서 count라고 쓰고 count라고 쓰고 도메인 함수는요 이렇게 돼요. 도메인 액세스에서 도메인 함수가 나오면 여기에 공식을 써놓는 거예요. 필드명 이렇게 우리가 넣어줄 그 자리에 그 텍스트 상자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본,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되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여기서 내가 카운터에서 셀 거면 필드명은 그러니까 엑셀의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데이터베이스랑 필드가 자리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필드명은 뭐라고 써야 돼요? 성명이라는 필드를 써야 되고, 그렇죠? 원본은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테이블에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표8이라고 쓰는 거예요. 표8이라고 쓰고 조건은요 채용 지점이 마포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 엑셀처럼 이렇게 표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써줍니다. 그냥 채용 지점이 는 마포야?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게 도메인 함수. 도메인 함수는요 완전 보너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맞추면 5점 따는 거지. 자,
그래서 도메인 함수는요, 이 조건을 써놓는 거예요. field 테이블 조건. 그래서 테이블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필드의 도메인 함수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해줘. 그거잖아요. 그래서 dsum의 연봉이라는 필드를 가리키네요. 그렇죠? 그러면 합계를 구하는데 연봉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 시약 그룹이라는 테이블에서 직급이 txt 직급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txt 직급이라는 건 뭐냐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 상자에 여기에 대리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 테이블에 있는 직급에 해당하는 대리의 값을 찾는 게 조건이 되는 거죠. 요거는 조금 이따 해봅시다. 조금 이따 해보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룩업 찾아오는데 거래처 명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거래처에서. 조건이 뭐? 거래처 코드는 txt 거래처 코드에 들어가 있는 거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포맷이라는 함수는요, 엑셀의 텍스트 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함수를 열면 value가 오고, 그 다음에 value 다음에 포맷 텍스트가 왔잖아요. 여기는 반대예요. 포맷 함수가 오면 value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텍스트 형식이 오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고, 날짜 함수? 이거는 뭐 실기에는 잘 안 나오는데 필기에는 많이 나와요. 보세요. date different라는 함수예요. date diff라는 함수인데 날짜 단위가 들어가고 시작일과 종료일이 들어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날짜 단위가 yy, 여기에 YYYY라고 써놓잖아요. 그러면 날짜들을 기준으로 연의 차이가 몇 년,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 뭐 1997년 1월 1일 이렇게 하면 그 두 날짜 사이에 연도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YYYY라고 써놓고. 그러면 M이라고 써놓으면 달을 계산하겠고, D라고 써놓으면 일을 계산하겠죠. Q는요, 쿼터라고 해서 분기를 계산해줘. 몇 분기가 지났는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데이트 애드는 날짜 단위를 기준으로 몇 년을, 아니 YYY라고 써놓으면 이 숫자에 해당하는 날짜를 집어넣으면 연도를 그만큼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필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수식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연 단위에 Y라고 그냥 써있어. YY라고 써있으면 그게 틀린 답이겠지. 아니면 Y라고 써놓고 연, M이라고 써놓고 월, D라고 써놓고 일, Q라고 써놓고 분기. 다음 중 틀린 것은 M? 이것도 나중에 표시 형식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날짜의 함수에 들어가는 쟤네들은 M, D, Q로 하는 거야. 근데 만일에 M이랑 MM이랑의 차이점은 뭐냐면 YY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표시 형식에서 YY라고 써놓잖아요. 그러면 2020년이면 20만 보여주는 거예요. YYYY라고 하면 2020을 보여주는 거예요. M이라고 쓰면요, 12는 0에서 9까지는 그냥 1, 2, 3, 4, 5, 6, 7, 8, 9고 10도 그냥 10이고 11, 12 그대로 숫자들이 표시가 되는 거고, MM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MM이라고 써놓으면요 01, 02, 03 이렇게 되는 거예요. DD도 마찬가지고요. D라고 써놓으면 1일부터 31일까지 숫자가 써지지만 DD라고 쓰면요 01, 02, 03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MMM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MMM이라고 쓰면요 January, February, March 이거 있잖아. 약자 JAN, FEB 요거 MMM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풀네임이 나오겠죠? January, 어리가 붙어가지고 다 써지는 거예요. M 되겠습니다. DDD도 마찬가지. DDD는 Sunday, Monday의 SUN 요거고 DDDD는 day가 붙어서 나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뭐 있어요? 날짜 형식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거? 월화수목금토. 그렇죠? 그리고 얘는요 AAA라고 쓰면요 1월화수목금토고
AAAA 4개를 써놓으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표시해줘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거는 뭐 실기보다 필기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써놓고 옳지 않은 거. 스트링은 우리 랩트 함수랑 비슷하네요. 그쵸? 엑셀의 랩트 함수. 리피트 함수를 쓰면 얘는 근데 순서는 바뀌었네. 텍스트가 먼저 오고 몇 번, 넘버 타임즈 몇 번을 반복해 이건데 얘는 숫자가 먼저 오고 뒤에 문자가 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엑셀처럼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써 있으면 거기에 쓰는 거고 넘버 타임즈라고 써 있으면 숫자 얼마큼 그걸 보고 하시면 되겠죠. 뭐 함수들이랑 비슷하고 얘네들도 이벤트 프로시저 이것도요 조금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 프로시저 조회 작업 요 부분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요 부분은요 되게 중요해요. 2번 3번 2번 3번 중에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있는 조건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해하고 도메인 함수를 이해를 하면 2번 3번 2번 3번들은 한 두세 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게 요겁니다. 자, 필터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엑셀에서 그냥 필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직급이 대리인 사람을 골라 라고 하면 대리인 사람들만 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 미점 필터라고 있잖아요. 메모리에 올라와져 있는 값을 필터링을 해. 요 얘기예요. 어떤 조건으로? 직급이 대리인 친구들만. 그러면 뭐예요? 직급이 대리인 친구들만 필터링이 되겠죠? 그 얘기예요. 미점 필터 온 true. 그래서 거기에 참이 되는 애들만 필터링을 해줘. 이 얘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고요. 책 맨 뒤에 보면 여기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맨 뒤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 138페이지에 조회 작업이라고 해서 1, 2, 3, 4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점 레코드 소스, 셀렉트, 별, 프롬, 테이블, 웨어, 조건 여기에 있는 거는요 조건만 빼고는 다 외워야 돼. 조건만 빼고. 그런데 비중이 있어. 비중이. 자, 미점 필터로 시작하는 저게요. 첫 번째 있는 문장이요. 여러분들 10번 시험 보면 6번 나와요. 6번. 그 다음에 네 번째 docmd.apply 필터 있죠? docmd.apply 필터는 이거예요. do 명령을 실행해. do 하다. cmd command 명령을 실행해. apply 적용해. 필터로 조건이 뭐? 직급이 대리인. 그래서 docmd apply 필터가 10번 시험 보면 2번 정도? 첫 번째가 6번, 네 번째가 2번, 미점 레코드 소스랑 미점 레코드 세클론 저게 한 번.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docmd apply 필터까지는 외워야지. 못 외우더라도. 저 한 번씩 나오는 그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좀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거를 해볼 거예요. 요거를 해볼 겁니다. 요게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이야. 이게 공식이 있어, 공식. 이게 그냥 뿅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ME가 뭐의 약자라고? 메모리.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잖아. 너가 프리미어를 실행을 하잖아. 그럼 그게 메모리에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메모리가 요만큼이 용량이라고 해봐. 요만큼 용량이라면 프리미어를 실행하면 요만큼 꽉 찬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또 거기에 뭐 포토샵을 실행을 했어. 그러면 이만큼이 꽉 차면 자 메모리가 꽉 찼잖아. 메모리가 꽉 찬 상태에서 내가 다른 뭐 인터넷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어. 그러면 멈추는 게 아니라 메모리 위에 걔가 올라가.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어떻게 될 뿐이냐면 이 메모리 공간 안에서는 자유롭게 빨리빨리 움직이지만 메모리 오버한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는 얘네들이 실행될 때는 점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왜? 여기 안에 들어가서 계산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느려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가 느려졌거나 컴퓨터가 느려졌다고 하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메모리에서 사라지니까 이 메모리에 쏙 들어와가지고 또 빨라지는 거지. 그게 메모리의 구조예요. 자, 일단은요, 예제 파일을 받아보세요. 어디 있냐면, 이 잘생긴 인민한 블로그에 카테고리에요, 커말 1급 실기 문제? 아니, 커말 참고 자료. 여기에 보면, 액세스 조회 필터 연습이라고 있어요. 호쌍, 쌍호쌍이라고. 오늘은요, 요 공식만 알고 가면 돼요. 이 공식이 4개가 있어, 4개. 그래서 오늘 요 4개만 잘 이해하고 가면 오늘은 성공이에요.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거만 확실히 이해하고 가면 오늘은요, 성공이에요, 성공. 자, 이 파일을 받으시고요. 압축을 풀고 액세스를 열어보세요. 열어놓은 게 없나? 바탕화면 혹시 있으면 압축만 다시 푸세요. 텍스트 파일은 제가 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액세스 파일만 여시고 문제는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거만 이해하면 오늘 성공이라고 했어요. 찾았어? 느려진다고? 그다음에 한번 또 해봐. 자, 됐어? 압축을 안 풀어. 자, 보세요. 공식 4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4개만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먼저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조회 속성 하는 거예요. 조회 속성. 그래서 사원 관리 문제가요. 사원 관리 폼에 CMB 부서번호 컨트롤에서 부서번호를 선택을 하면 이 얘기예요. 직급이라는 필드에서 내가 콤보 상자를 딱 눌러가지고 대리를 선택을 하면 그 대리가 대리에 속한 애들만 나오게 필터링이 되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조회 속성은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거 뭐냐면 우리가 엑셀에서 배열 함수 할 때 문제를 보면서 조건이 몇 개야? 1개야? 2개야? 계산이야? 뭐 개수를 세는 거야? 이거 따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비슷해. 여기서도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조건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은 뭐냐면 CMB 부서번호 컨트롤 문제를 봅시다. 사원관리 폼을 일단 열어볼게요. 사원관리 폼을 열었어.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이 부서번호라는 얘는요 레이블이고요. 자 부서번호라는 얘는 레이블이고 그 옆에 있는 얘가 텍스트 상자일 거예요. 그쵸? 자
얘를 딱 눌러보면 얘는 콤보 상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이 사원관리 폼에서 CMB 부서 번호에 있는 얘가 만일에 B-01이면 어떻게 된다고? B-01에 해당하는 애들이 여기 밑에 A-01이 아니라 B-01로 계산이 되어줘, 필터링이 되어줘, 요 문제예요. 알겠죠? 자, 다시 문제를 읽어볼게요. 사원관리 폼의 CMB 부서 컨트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CMB 부서 컨트롤이 뭔지를 딱 알아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레이블 옆에 있는 게 이거라고 했잖아. CMB가 들어가면요 콤보 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부서번호 컨트롤에서 부서번호를 클릭을 하면 내가 여기 있는 부서번호를 클릭을 하면 이벤트가 발생을 한대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돼 있고, 부서번호가 CMB 부서번호에서 선택한 부서와 같은 레코드만 표시하도록 할 것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조건은 뭐냐면요, 부서번호는 CMB 부서번호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급이 대리야, 성별이 남이야, 거주지가 춘천이야 이거 한 것처럼 액세스에서 조건을 딴다는 거는요, 필드명이 텍스트 상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부서번호가 필드명이잖아요. 그렇죠? 부서번호가 는 CMB 부서번호야, 이게 조건이라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외웠던 그 공식에 그 조건만 쓰면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 우리는 사원관리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야겠죠? 디자인 보기로 연 다음에, 자, 이 디자인 보기에서 사원관리의 원본을 알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원본이 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모난 거 누르면 레코드 원본에 뭐라고 써있어요? 부서라고 써있죠, 그쵸? 네모난 거를 누르면 이 사원관리의 속성에 데이터의 레코드 원본이 부서라고 써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부서 테이블을 가지고 만들었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원본을 열어보면요, 여기에 있는 지역, 부서번호, 부서명, 대표전화, 여기에 해당하는 필드명이 우리가 입력하는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부분이 필드명이 입력이 되고, 그 텍스트 상자는 이 필드명 안에 들어가 있는 밸류 값들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굳이 볼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보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 부서 번호가 있고요. 부서 번호 필드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콤보 상자에서 내가 B-01을 선택을 하면 B-01에 해당하는 애들이 필터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CMB 부서 번호를 찾아서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얘의 속성이 나오고, 얘의 속성에서 우리는 얘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엑셀에서 폼 종료를 클릭했을 때 언로드 미를 써주는 것처럼 얘도 내가 CMB 부서 번호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요, 이벤트로 들어오면 온클릭 이벤트라고 있어요. 온클릭. 얘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니까 점점점을 누르세요. 점점점을 누르면 매크로 작성기가 있고 식 작성기, 코드 작성기가 있어요. 문제에 매크로라고 나와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매크로를 만드시면 돼요. 매크로를 사용해서 풀면 되는데 문제에 그런 얘기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코드 작성이에요. 이벤트 프로시저, 속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코드 작성이에요. 매크로라는 말이 있으면 매크로로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코드 작성. 식 작성기는 쓰는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틀려요. 엑셀의 매크로랑 좀 틀려. 그렇게 걸어주는 건 맞는데 방법은 틀려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비주얼 베이직이 열리면서
CMB 부서번호 클릭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내가 CMB 부서번호라는 텍스트 상자를 클릭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우리가 했던 미점 필터 공식을 쓰는 거예요. 미점, 이거는요 공식을 써놓고 하세요. 미점, 점을 누르면 얘네가 나오잖아요. 힌트가 나오잖아. 필터는 큰 따옴표에 조건이라고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미점 필터 온는 true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겠지. 메모리에 있는 값을 필터링을 해. 어떤 걸로? 직급이 대리인 걸로. 조건. 내가 넣어주는 조건으로. 미점 필터는 true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요. 자,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내가 부서번호를요 삐01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CMB 부서번호에 들어간 애들은 삐01이 될 거예요. 그쵸? 지금은 안 바뀌는데 CMB 부서번호에는 삐0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써볼게요. 보기에서 다시 여기에서 조건에다가 이렇게 써봅시다. 부서 조건을 지우고 여기 있는 조건을 지우고 부서 번호는 B-01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조건을 부서 번호는 내가 B-01을 선택할 거니까 B-01이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부서 번호는 필드명이고 그쵸? B-01은 CMB 부서 번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기 B-01은 내가 선택하는 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얘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문자니까 엑셀로 치면 얘를 큰 따옴표로 이렇게 싸줘야 되는데 큰 따옴표가 좌우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용할 이 부분에 문자열이면 큰 따옴표 대신에 호 따옴표를 써주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호 따옴표로 B-01을 싸주는 거예요. 요거 돼? 여기까지 되죠? 맞죠? 이렇게. 그러면요 이제 Alt-Q 눌러보세요. Alt-Q 누르고 저장을 누르고 폼 보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내가 부서번호 CMB 부서번호를 선택해서 B-01을 선택을 하면 얘네들이 B-01로 바뀐다고. 바뀌나요? 아니 미점 필터를 써야지. 부서번호는 따옴표로 B-01 필터를 안 해. 매크로 하면 안 된다니까. 거기다 써야지. 미점 필터. 오류가 생기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멈춰. 미점 필터 잠깐만요. 보세요. 미점 필터는 자 얘를 디자인 보기에 온클릭 이벤트의 점점점을 보면요 요거죠.
CMB 부서 번호를 클릭했을 때 미적 필터는 우리 되는 거예요. 코드 작성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점 터는 부서 번호는 이 색이 미점 필터 빨간색이 생기면 틀린 거야. 미점 필터는 부서 번호 다음에 큰 단어가 없잖아. Alt Q. 그 다음에 저장하고 위에 디스켓 버튼 눌러. 미점 필터는 미점 필터 온는 그 다음에 Alt Q. 그 다음에 저장하고 눌렀을 때 빗배기 공유를 선택하면 이게 지워져 버리네. 그냥 봐봐. 일단 봐봐.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내가 이 폼을 열고요. 이 폼을 열고 얘를 삐빼기 01을 선택했을 때 얘가 삐빼기 01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서 번호를 삐빼기 01만 선택할 게 아니라 얘를 만일에 C-01이라고 빼기 바꾼다고 하면 여기도 C-01로 빼기 바뀌어야 되잖아. 맞죠? 네. A-01이든 빼기 2든 3이든 얘가 내가 선택한 값이 바뀔 때 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B-01 빼기 대신에 뭘 써주면 돼요? B-01 빼기 자리에 뭘 써주면 돼? 이 컨트롤의 이름이 들어가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볼 때 조건은요, 이게 되는 거예요. 부서 번호는 CMB 부서 번호가 되는 거예요. 부서 번호 필드에서 CMB 부서 번호에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 이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삐빼기 01 쓴 것처럼 저렇게 쓸 수 있으면 쉬워. 그렇지만 얘는요, 좀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요. 자, 여기 삐빼기 01 자리에 우리는요, CMB 부서 번호가 올 거예요. 그죠? CMD라고 쓰면 안 됩니다. CMB 부서 번호라고 쓰는 거예요. 자, 엑셀에서 우리가 셀 값에 아니면 수식에 문자열을 붙이려면요, %를 썼잖아요. 그쵸?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열에 그 필드명이나 그 다음에 컨트롤에 문자열을 붙이려면요, 연결 연산자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봤을 때 보세요. 이 부서 번호는 필드명, 그쵸? CMB 부서 번호는 텍스트 상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부서 번호는 헛다운표 요 부분은요, 컴퓨터를 어떻게 인식을 하라고 하냐면 문자열로 인식을 해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그 다음에 CMB 부서 다음에 있는 여기에 있는 얘랑 얘네들을 문자열로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서 번호는 여기에,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이 문자열이랑 붙이기 위해서 우리는 CMB 부서 번호에 %를 달아주는 거예요. 좌우로 문자열을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좌우로 문자열을 달아주는 거예요.
왜? 앞에도 문자열이고 뒤에도 문자열이니까. 그런데요, XS랑 비주얼 베이직에서요, 이 %를 사용을 하잖아요. 5개가 있어. select, from, where, %, like. 요 5개는 XS나 비주얼 베이직에서 얘네들이 나오면 좌우로 한 칸씩 띄워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CMB 부서번호 텍스트 상자를 문자열이랑 읽기 위해서 얘네들을 좌우로 씌웠는데 얘네들을요 이렇게 좌우로 한 칸씩 띄워줘. 좌우로 한 칸씩. 이거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요. 부서 번호는 홉다운표까지가 문자열. 그래서 여기에 쌍따옴표로 부서 번호는 홉다운표까지가 문자열이야 라고 해서 문자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홉다운표도 문자열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1번 공식이에요. 1번 공식. 호쌍, 쌍호쌍.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면, 이 문제가, 텍스트 조회 속성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면, 그 문제에서 조건을 따고요. 조건이 부서번호는 CMB 부서번호야? 이거였으면, 공식대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써보세요. 얘네들을, 보세요. 원래 미점 필터는 조건이라고 써놓고, 우리가 지금 부서번호가 CMB 부서번호야?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요, 이 조건 자리에 쌍따옴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건이 부서번호는 CMB 부서번호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쓰는 거야. 부서번호는 여기서부터 공식이 시작된 거예요. 1번 공식. 호쌍. 호쌍. 이게 호쌍이에요. 호따옴표, 쌍따옴표.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CMB 부서번호야? 이거 텍스트 상자잖아요. 그쵸? CMB 부서번호. 비주얼 베이직이나 XS는 꼭 띄워야 돼. 저거를 써주기 위해서. 이게 규칙이야, 규칙. 그래서 호쌍 한 칸 띄고 CMB 부서번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쌍호쌍 남았잖아요. 그쵸? 쌍호쌍을 붙이기 위해서 연결 연산자를 쓰고 또 한 칸 띄고 쌍호쌍, 쌍따옴표, 호따옴표, 쌍따옴표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1번 공식. 어려워요? 아니, 이거 못하면 안 돼. 못하면 떨어져. 이거 꼭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할 거는 지금 이제 이거를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조건을 따고요. 이 문제에서. 자,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듯이 액세스는요. 필드명이랑 텍스트 상자를 잘 구분하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CMB 부서번호 컨트롤에서 부서번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돼 있고, 부서번호가 CMB 부서번호에서 선택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필드명이 텍스트 상자야? 부서번호는 CMB 부서번호야? 성별이 남이야? 직급이 대리야? 거주지가 춘천이야? 계속 엑셀 연습할 때부터 제가 이렇게 문제의 조건을 따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거야. 그게 이 조건 따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부서번호는 CMB 부서번호가 조건이 되는 거지. 다음 문제 봐봐요. 자, 이거 봐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기서, 자, 조건이 뭘까? 문제마다요, 이 조회 속성의 조건은요, 문제에 다 있어요. 자, 여기서 2번 문제의 조건을 한번 얘기해봐. 그냥 눈으로 보고. 응? 2번 문제의 조건. 뭘 구하는 거야? 우리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자, 판매량 조회 1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한대요. 그쵸? 그런데 그 이벤트는요, 뭐래? TXT 번호 컨트롤에 입력된 사원 번호만 표시가 돼야 된대. 그쵸? 그럼 여기서 TXT 번호 컨트롤에 입력된 사원 번호라는 여기서 우리는 조건을 어떻게 따야 돼?
사원 번호는 컨트롤이야? 사원 성별이 남이야? 직급이 대리야? 거주지가 춘천이야? 이것처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필드명이 텍스트 상자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사원 번호는 txt 번호야? 이거지.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다고. 문제에서 조건을 따야 돼요.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요, 2번에 2번, 3번, 3번에 2번, 3번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 조건 세우는 거는요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풀면 두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는 조건 문제에서도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잘 알아야 된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온클릭 이벤트에 점점점을 눌러서 밑점 필터로 들어갔잖아요. 부서 번호는 호쌍 연결 연산자, CNB 부서 번호야 연결 연산자, 쌍호쌍 이렇게 썼잖아요. 자, 조금 쉬었다가 2번 공식으로 해볼게요. 알겠죠? 조금 쉬었다가 봅시다.